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날씨 속에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의 남경임 사무관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린이 출산율 저하 문제랑 함께 겹쳐서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어린이 관련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어린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이라던가 시설안전 관련된 대책을 주로 하고 있다면,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생이라던가 이런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들을 하고 있고,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제 어린이가 활동하는 그런 공간에서 환경 유해 물질의 노출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환경 보건 입장 관점에서 어린이 환경 보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로 어린이를 위한 환경 보건 대책으로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사업을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구나 왕구류와 같은 용품으로 인한 환경 노출을 좀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이제 태아 때부터 일정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청소년기까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것이 환경 유해 물질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장기간 추적 연구하는 코호트 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어린이, 학교 선생님, 아니면 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환경 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학교, 어린이집, 학원, 기타 키즈 카페,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데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공간을 좀 관리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이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이 4가지 주요 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저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드릴 거고, 어린이 활동 공간을 환경보건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지 이제 규정 중심으로, 제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 환경부에서는 어린이 환경 보건에 대한 대책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렇다면 어린이 활동 공간이란 어떤 것인지 환경보건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제1조의 2의 별표를 각 호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부터 4가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가 별표 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이것은 장소적인 요건과 기구적인 요건 2가지를 만족해야 되고, 어떤 의미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도시공원이나 도로나 휴게시설 한 20여 가지의 장소를 이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 안에 기구적인 요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 제품,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그 제품이 설치된 그네나 밑그림틀, 정글짐, 철봉 이런 것이 설치된 곳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보아야 하고, 이 중에라도 한 가지 요건이 이제 만족을 못한다 이러면 환경보건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은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가 없다 이러면 그거는 저희 환경보건법의 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호에 어린이집 보육실이 있고요. 유치원, 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학교의 교실, 그리고 도서관이 어린이 활동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호, 7호에서 놀이 제공 영업소, 기타 유원시설 중에서 붕붕 뛴 틀, 미니 모험놀이, 미니 에어바운스 이렇게 3가지, 다른 거 아니고요. 3가지가 설치된 영업소, 그리고 마지막 7호에서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이것도 어린이 제품 특별법에서 정하는 인증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왕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라고 보시면 되고, 놀이를 제공으로 하는 영업소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넣어서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주로 슬라임 키즈 카페 아니면 레고와 같은 블럭방을 주로 관리 범주 안에 넣고 싶어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어린이 활동 공간 정의가 이제 시행령 제1조의 2에 있고, 나머지 그런 환경 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술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리고 관리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확인 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지도 점검, 그리고 확인 검사 절차 등에 관한 조항들이 환경보전법 안에 각 조항별로 있습니다. 한 번쯤 환경보건법을 한번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 활동 공간이 지켜야 되는 환경 안전 기준이 어떤 거냐라고 보면 시행령 별표 2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각 구분별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보시면 됩니다. 1호에서 시설물,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페인트 등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고 일반적인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시설물이라는 걸 이제 가끔 오인하셔가지고 놀이 기구가 만약에 금이 가거나 녹이 슬었다, 그럼 이것도 이게 부적합이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시설물은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설물이라는 거는 도료, 마감재, 목재, 모래,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 이런 것들을 시설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기준들을 이제 보시면 2호에서 도료 마감재에 대한 기준 보면 뭐 중금속, 납, 그리고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인 경우에는 푸탈레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두고 있죠. 그리고 목재인 경우에는 이제 목재 속에 사용된 방부제가 이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래나 토양에는 중금속 종류와 그리고 기생충은 검출되면 안 된다고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 표면 재료는 중금속에다가 포르말데이드 그리고 푸탈레이트류 총함량이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 외에 실내 공기질 기준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표에서 글자 중에 색깔이 노란색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이거는 2022년 4월 7일 날 이제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강화된 거고요. 현재 그 전에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그러면 누가 준수해야 되냐?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설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법에 따라서 알아서 잘 관리해주고 기준 맞춰주면 좋겠지만,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봤던 것들이 너무 이제 내 스스로 측정하기도 어려운 것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다 보니 아마 이게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진짜로 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확인을 누가 해주시냐면, 여기 와주신 지자체나 교육청 이제 담당자분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활동들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환경보건법에서는 확인 검사 제도와 그리고 어린이 활동과 지도 점검 두 가지 툴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가 그 담당 감독기관이라고 환경법에서 정하고 있죠. 이제 실제로 가서의 기준을 지키는지는 이제 전문 시험검사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 당연직 이제 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이고, 또 하나 이제 비영리 법인 중에서 일정한 전문 이제 기술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경우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서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7개 기관이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점검 나갈 때 여기서 이제 각 그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나가시게 되는 거죠.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2014년 9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환경보건법이 2008년에 도입된 것과는 다르게 얘는 이제
환경보호법 제정 당시에 이제 지도 점검이나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약간 후발대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확인 검사는 언제 하냐? 그리고 주체는 누구냐?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주체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주인 거죠. 네. 그분들이 어떤 때 하는 거냐? 확인 검사 시기를 보면 신축할 때, 새롭게 어린이 활동 공간을 건립했을 때, 신축했을 때, 또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했을 때, 한 10평 남짓되는 규모로 증축했을 때, 아니면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경우에, 이럴 때 30일 이내에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확인 검사를 활동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고, 시험 검사 기간에서 유관 검사나 정밀 검사 후에 결과가 통보되면 이거를 이제 그 후속 조치는 지자체랑 교육청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확인 검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절차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 증축한 자가 30일 이내에 확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확인검사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냐면 지자체나 교육청이 아니라 시험검사 기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검사 기관에서 현장 방문해서 유관 간이 검사하고 시료 채취하고 이제 실험실에 와서 정밀 검사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내는 거죠. 그 결과를 그 어린이 활동 공간의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그와 동시에 지자체나 교육청에도 함께 결과를 송부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기준 모두 적합이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은 종결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준이 부적합한 기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개선 명령 하셔야죠. 개선 명령 하시고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 명령, 제대로 그 기준을 개선 명령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서류나 아니면 현장 점검하셔서 결과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까지 보는 거, 거기까지 해주셔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확인 검사를 이제 어떻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확인 검사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여라도 이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에 요거를 좀 이렇게 저희 보완하기 위해서 확인 검사 미행한 기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미행했으니 하십시오라는 이행 명령을 하도록 이제 하는 수단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유로 확인 검사 미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행 명령을 해주십시오. 예. 해서 20일 이내에 확인 검사 받으십시오 하고 기간을 정해서 확인 검사 이행 명령을 내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령 받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검사 절차에 따라서 확인검사 받으시고 결과 이행했습니다라는 거를 지자체나 교육청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확인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신축, 증축, 수선의 경우가 있는데 그 규모 이하는 확인검사를 안 받으셔도 되고, 또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제외 대상을 이제 환경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마감 재료나 도료, 합성수지 합성 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에, 증축 수선한 경우에는 그러면 확인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모두 확인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표지 인증과 관련돼서는 뒷단에 저희 또 전문가분들, 기술원이나 시험검사 기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툴로 이 안전관리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본다고 했는데, 앞단에 확인검사 제도가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확인검사가 그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해서 이제 신고하고 관리되는 제도잖아요. 그것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거기에도 이제 분명히 뭔가 이제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직접 공무원분들이 지도 점검 제도를 통해서 기준이 잘 만족되고 있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도입이 되었고요. 확인검사의 주체는 시설 소유자 관리자인 반면에 지도점검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도점검 하실 때 이제 봐야 되는 항목들이 아까 시행령 별표 2에서 이제 쭉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류를 볼 때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해당하는 항목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목재 방부제 같은 경우에도 환경안전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한 게 사실이 확인되면 이 항목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실내 공기질은 보시는 것처럼 430제곱미터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공기질법에 따라서 이제 적합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여러분께서 이제 지도점검 나갈 대상을 정하시는 거고요. 이제 정하실 때 그래도 가장 최근에 확인검사 안 받은 기간 그리고 3년 이상 지도점검을 받은 내역이 없는 기간으로 해서 지도점검 나갈 곳을 연간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또는 이제 시험 검사 기간과 같이 동행하셔서 간이 검사하시고 시료 채취해서 시험 검사 기간에서의 그런 검사 결과를 통보받으신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부적합인 경우에 시설 개선 명령 내려주시고 그게 이행되는지 잘 봐주시는 것까지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일반적인 지도 점검과 마찬가지로 시료 채취 확인서 쓰셔야 되고요. 개선 명령 내리실 때는 사전 통보해서 의견 조회하시고 이런 거는 다른 행정정찰법이나 다른 그 지도 점검 규정도 같이 좀 믹싱해서 잘 지켜주시면 나중에도 잡음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도 점검에서 이제 불합격 나오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한 거고 앞단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뒷잔에는 이제 주로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을 Q&A 형식으로 담아놓은 거고 자료로 배포드린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인검사 제도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제 기준 적합한 시설들을 부적합한 시설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협조나 이게 없으면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환경보호법을 이런 수단으로 관리하고자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에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업무를 좀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